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득점왕 1위, 6월의 MVP, 그리고 최근 해트트릭 폭발까지 맹활약을 펼쳐온 인천 무고사 선수가 인천 유나이티드의 무고사 선수가 빗셀 고베로 이적합니다. 일본 리그인데요. 시즌 중 갑작스런 이적에 팬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인천전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팀 득점의 60% 이상을 맡았던 무고사가 떠나면 공격에 상당한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과연 누가 메울 수 있을지 손철민 해설위원과 김현애 스포츠뉴스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게 저희가 입방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직전 녹화에서 걱정했던 일이 저희가 녹화 방송 직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이적을 언제 하는 것으로 또 어떻게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인천 유나이티드와 빗셀 고베 측이 이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무고사 선수가 이제 조만간 일본으로 이제 이적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무고사 선수가 이 계약서 조항에 바이아웃이 100만 불이 걸려 있었어요. 이 바이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팀에서 100만 불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 인천 유나이티드가 거부권 없이 이 선수를 내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인데 많은 분들은 왜 그러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 바이아웃 조항을 낮게 책정했냐라고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고사 선수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재계약을 할 때 우리가 대신에 연봉을 많이 못 주는 대신에 바이아웃 금액을 좀 낮춰주겠다. 너희가 무고사가 나중에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때 좀 용이하게끔 해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빗셀 고베가 바이아웃 금액 100만 불을 이제 충족시키는 제안을 했고 무고사 선수한테는 연봉이 현재가 약 한 90만 불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연봉이 200만 불 가량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서는 무고사를 좀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 이제 무고사 선수가 좀 팀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프로리그에서는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은 인천 홈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적이 언제부터 추진된 건가요?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제 뭐 급작스럽게 너무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이게 오프 더 레코드 말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고사 선수가 급작스럽게 준비했던 그 배경도 나중에는 어찌가 밝혀지겠지만 무고사도 급하게 준비를 한 느낌 그리고 인천은 준비가 안 된 느낌이 그래서 아마 팬들이 받는 어떤 마음에 좀 이렇게 상처가 좀 깊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올드 팬들 그러니까 창단 초부터 인천을 응원해 온 팬분들한테는 큰 충격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매년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요 근래 막 이제 어린 우리 팬들이 봤을 때는 내가 믿었던 우리 고사 형이 떠나요? 왜 갑자기 떠나요? 나 너무 슬퍼요 라고 하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인천 구단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항상 그 주변에서 잘 각광받지 못하던 선수들을 싼 값에 영입을 해서 올해 좋은 성적을 내고 또 다음에는 비싼 값에 또 선수들을 팔면서 인천이 구단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오래된 팬들은 좀 충격이 요만큼밖에 없고 어린 팬들이 아마 충격이 이만큼 크지 않을까 좀 가슴 아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고사 선수가 이제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 루마니아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강원전에 또 헤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빗셀 고베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구단 쪽에다가 이제 무고사 선수가 통보를 했고 구단에서는 우리가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무고사 선수가 워낙 좀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대화가 좀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늘 이야기할 때 무고사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너무 좀 좋은 조건에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활약이 결국은 무고사 선수가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되는 좀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활약을 잘 하면 그런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팬 입장에서 충격이 크시죠. 애써 참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저도 지인 중에 이제 저처럼 같이 오래 동안 팬한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 근래에 제가 뭐 한 3, 4년 안에 본 분들도 계세요. 와 우시는 거예요. 지난 FC 서울전을 보고 무고사가 이제 엠블럼 세레머니를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을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마라. 떠난 버스다. 버스가 떠났는데 뭐 소름 들어봐야 버스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저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고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거는 그냥 모든 예. 선수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세요라고 했는데 무고사만큼은 저한테도 조금 더 유별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었을 때, 강등 위기권에 있을 때 계속해서 강등 탈출을 시켜주고 재계약 구간에 있을 때 타 팀에서 지금 연봉의 2배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니 난 인천의 강함을 내 스스로 증명하겠다. 내가 인천을 더 높은 위치에 올려주고 가겠다라고 그런 발언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무고사의 이적만큼은 제가 괜찮습니다. 뭐 다음에 예. 또 좋은 선수가 나타날 거예요. 좀만 견디시면 돼요라고 말하기엔 저도 좀 마음이 아파서 눈시로 좀 붉혔던 정말 애증의 예. 선수가 무고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약속은 지키고 할 건 다 하고 가는 거니까 뭐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본의 비셀고베로 가는데요. 이 비셀고베가 좀 낯익은 팀이에요. 그래도 어떤 팀인지 좀 듣고 갈까요? 빗셀고베를 말하려면 지금 울산이나 전북과 같은 팀이에요. 울산이나 전북 보면 국가대표가 그냥 다 있잖아요. 네. 빗셀고베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예. 메시가 엄청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메시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니에스타가 없었다면, 사비가 없었다면 예. 메시는 메시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니에스타가 빗셀고베에 있어요. 아, 연봉이 그 팀입니까? 뭐? 예. 연봉이 인천의 구단 운영비의 몇 배가 될 거예요. 예. 그런 선수가 있는 팀이 지금 꼴등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반전이네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발등이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무고사를 특급 소방수 아주 슈퍼 울트라 특급 소방수로 무고사를 예.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무고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일단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팀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가서도 뭐 제 몫을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자, 일단 돌아와서 우리가 제2, 제3의 무고사를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재계약을 그래도 인천시가 무고사가 떠나기 전에 좀 붙잡는 노력은 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힘에 좀 붙였나 봅니다.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이 프로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빗셀고베가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니에스타 선수한테 쓰는 1년 연봉이 300억이 넘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올 시즌에 딱 18경기를 했는데 2승밖에 못했습니다. 강등권에 있는 팀이어서 금전적으로 이제 무고사 선수한테 이렇게 제안을 보냈을 때 거부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고사 선수를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인천이 전략적으로 이 선수를 이제는 이적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였으면 좀 계획이 좀 차근차근 좀 쌓여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천의 뭐 임중용 실장이라던가 뭐 조성환 감독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급하게 새로운 선수를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이 이적료가 뭐 한 10억 가량 뭐 15억 가량은 이제 인천이 이제 안고 있지만 그 돈으로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선수를 잘 영입을 할 수 있을까 것인가는 되게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여름 이적 시장에는 각 팀마다 즉시 전력감인 선수를 잘 내주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요 시즌에는 우리 팀에서 좀 뭔가 잉여 자원, 필요 없는 자원들을 이제 서로 뭐 맞바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공격수, 뭐 무고사를 완벽히 대체할 만한 공격수를 찾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고의 자원을 내주고 다른 팀에서는 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자원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군요. 자, 그래도 대체를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선수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 부산 아이파크에 있는 안병준 선수가 가장 크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선수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K리그 이제 2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고 북한 국가대표로도 이제 활동을 했던 선수입니다. 예. 제1교포 3세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 국적을 택해서 이제 대표팀에 활약했던 선수인데, 기량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지만 부산에서 뭔가 좀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고 좀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되는 건 안병준 선수가 과거에 왼쪽 무릎 수술을 좀 크게 2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강원 FC로 이적을 하려고 하다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강원으로 못 갔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부산에서는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왼쪽 무릎은 잘 관리만 하면 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병준 선수가 이제 인천으로 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 선수 중에는 이제 전북에 있는 일류첸코 선수가
인천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전북 구단은 그렇게 돈이 급한 구단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북이 원하는 건 선수입니다. 그래서 일류첸코 선수를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 구단이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도 마찬가지고 수원 삼성이나 FC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전북이 다들 원하는 건 우리는 일류첸코를 내줄 테니 너희 선수 중에 우리가 원하는 선수를 좀 받게끔 트레이드를 하자. 좀 이런 제안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류첸코를 받으려면 팀의 핵심을 또 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젊고 유망한 젊은 수비수를 전북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수원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일류첸코 정도를 받으려면 뭐 이거 정말 예를 드는 거지만 뭐 이명주라던가 김도혁이라던가 이 정도 선수를 전북이 원하고 있지 전북은 단순히 이정료 지금 몇 푼 때문에 이 선수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일류첸코 선수는 조금 쉽지 않은 가능성이 있고 안병준 선수 쪽으로 좀 가닥이 기울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지금 두 선수 위주로 좀 거론을 했는데 그 두 선수 중에 그러면 더 인천 유나이티드한테 필요한 선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두 선수 다 필요해요. 기왕 할 거 두 개 다 영입하고 호날두도 하고 메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고사가 그만큼 걸출했고 그 자리에 딱 맞는 요원을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성환 감독의 머릿속 이 회로는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무고사 없이 지금 남아있는 자원으로 분명히 무고사의 공백을 메울 그런 또 작전, 전술이 이미 조성환 감독 머릿속에서는 가동이 됐고 그걸 바로 지금 다음 경기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 내보낼 또 같아요. 일단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없이는 할 수 있는데 있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좀 선수가 필요한데요. 자, 외국 선수 영입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일류첸코는 국내 리그에 있는데 또 다른 뭐 외국 선수도 또 타겟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왜냐면 여름 이적 시장은 대부분이 좀 검증된 선수를 좀 보강하는 차원의 좀 영입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해외에 있는 선수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좀 점검을 하고 영입을 하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왜냐면 좀 파악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제가 듣기로도 이제 인천 구단에 굉장히 많은 또 외국인 선수의 그런 자료들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온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일단 인천 구단이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은 국내에서 좀 검증된 선수를 좀 영입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아무나 막 들어왔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인천에서 그 원톱 자원들이 굉장히 역대로 많았거든요. 야, 한 골도 못 넣는 선수도 있고요. 한 골 넣는 선수도 있고요. 지금 막 고르면 큰일 납니다. 진중하게 없어도 됩니다. 잇몸이 또 튼튼하거든요. 뭐 이용재를 비롯해서 송시우, 우리 김보섭 선수도 살아나고 있고 괜히 이상한 임플란트 박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잇몸 다 망그러져요. 일단 선수들이 이제 핵심 자원이 이제 득점원이 좀 빠져나갔는데 물론 다른 선수들이 만회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전술 변화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무고사를 의식한 전술하고 무고사가 없을 때의 전술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무고사가 없을 때의 전술을 좀 상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최근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재 선수라던가 뭐 홍시우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이용한 좀 공격을 좀 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선수 보강을 통해서 이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고사가 물론 대단한 선수고 인천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수지만 또 누군가 이 빈자리를 또 메워줄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라돈치치가 처음 인천을 떠날 때 인천 팬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라돈치치 없으면 우리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대안 선수가 또 팀을 떠날 때도 대안이 없는 인천은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역할을 했던 선수가 떠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언젠가는 또 이 상황을 또 추억하면서 무고사 없을 때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를 또 메울 선수가 또 등장을 했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 자리를 잘 좀 보완하기 위한 선수를 좀 영입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술 변화 그대로 가도 될까요? 일단 수비 라인은 뭐 어느 정도 인천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뭐 뒷공간이 느리다, 뭐 이런 거 나이가 많다, 요거는 무고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고요.
그 앞에 이제 무고사 자리를 이제 어떻게 메울 것이냐인데 팬들이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었던 것이 김대중이 인천의 중앙수비수 선수거든요. 근데 네. 김대중을 원톱에 세워놓고 김대중이 롱볼, 그러니까 인천이 지고 있을 때 시간이 없을 때 김대중한테 딱 올려주면 김대중이 머리로 좌우로 찢어주면 송시우나 그 외의 선수가 이선 침투하여 골 넣었던 요 기억이 있고 아직 그게 더 가능하거든요. 당장 누가 안 와도 그렇게 일단 해도 한 두세 경기 버텨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시즌 중반이라서 일단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녹화 때 제가 무고사가 시즌 막판에 득점왕도 하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따고 뭐 이런 걸 그려봤는데 이게 일단 한 가지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자, 무고사 빠진 인천 지금 상위권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가장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방송이 저희가 다 패착입니다. 예. 기자님 탓이고 예. 저희 탓이 우리 예. 모두의 탓인데 예. 상위 스플릿 얘기하고 있었고 무고사 득점왕 얘기하고 예. 있었고 지금 당장 이제 빗셀 고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다가는 하위 스플릿 가거나 강등권인 10위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상황까지 위기가 상황이 왔거든요. 이제는 조성환 감독이 말했던,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이 그 무고사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아끼는 이유도 그거예요. 무고사가 있건 없건 인천은 원팀이어야 됩니다. 선수 하나로 인천이 생존에 이 판가름이 나서는 안 돼요. 11명이 똑같이 뛰면 분명히 이 둥근 축구공의 결과는 인천 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인천은 무고사가 있다고 하위 스플릿으로 안 가고 상위 스플릿으로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무고사가 없어도 인천은 원팀 11명이 똑같이 한 발 더 뛴다라는 정신으로 가게 된다면 무고사가 없이도 분명히 위기 없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성환은 만들 것이고 우리 팬들은 그것만 믿고 있고 저도 제가 제발 바랍니다. 하위 스플릿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늘 말하잖아요. 6, 7, 8이면 됩니다. 6, 7, 8이. 예. 일단 바람으로 듣겠고요. 아니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 인천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승점을 그래도 많이 벌어놨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네. 과거에는 요 시기에 뭐 11위, 예. 12위 내지는 뭐 10위 예. 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상황이 꽤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고사도 좀 뭔가 그래도 좀 홀가분하게 잘 좀 털어내고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까지는 승점을 잘 벌어놨지만 앞으로도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경기만큼 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는 조금 컨셉을 좀 달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뭐 최근 경기에서는 무고사 선수가 워낙 공격적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득점에 좀 치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승점 1점, 뭐 그다음에 뭐 수비를 잘해서 비기는 경기, 좀 이런 경기를 통해서 하위권 팀한테 승점을 뺏기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면서 이 승점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고사 선수가 뭐 부상이나 뭐 기타 이유로 좀 빠졌던 경기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때는 경기 결과들이 어땠습니까? 기억나세요? 지난 시즌에 네. 사실은 무고사 선수가 지난 시즌은 올 시즌만큼 잘하지 못했거든요. 좀 부진이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인천 팬들한테 좀 이름을 거론하기 좀 죄송하지만 김현 선수가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네. 대체 그 당시에는 대체 자원이 좀 충분하다고 느껴졌었는데 결국은 무고사 선수가 없는 자리를 또 누군가 이렇게 예. 메꿔주고 좀 득점력을 보여줘야 예. 지난 시즌처럼 이렇게 좀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고사가 나간 자리를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선수가 이용재 선수가 있는데 이용재 선수가 김현처럼 폭발력이 있는 서브 자원은 또 아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용재 선수가 되려 지금 이렇게 무고사가 없는 상황에서 출전기를 좀 더 부여받는다면 오히려 또 그게 기폭제가 돼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고사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무고사로 시작을 했고 무고사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무고사가 없는 자리를 진짜 빨리 메꾸는 거 이것이 인천이 지금 이 호성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상위 스플릿이 갈라지는 시점에서 인천이 허거덕거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까지 가느냐가 계속해서 드리는 그 말씀일 수밖에 없겠네요. 과거에 이 포항 스틸러스가 예. 우승을 파리아스 매직으로 우승을 할 때 당시에 보면은 최저만 공격수 자원이 굉장히 좀 빈약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미드필더들이 기본적으로 5골씩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상황을 놓고 이제 빗대어 보자면 뭐 아길라르, 뭐 김도혁, 이명주 이런 선수들이 좀 십시일반해서 5골씩 넣어준다면 예. 한 명의 공격수 예. 자리를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